AI 요즘 우리 일하는 방식을 정말 빠르게 바꾸고 있죠?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? 이 편리함 뒤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내 실력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. 오늘 분석은 바로 그 이야기. AI가 우리 기술 성장에 미치는 어쩌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영향에 대한 겁니다.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AI 비서, 정말 공짜일까요? 물론 돈은 안 내죠. 하지만 업무 속도를 높여주는 그 편리함 뒤에 어쩌면 우리 실력에 대한 보이지 않는 비용이 청구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. 보통 우리가 AI에 대해 갖는 기대, 그 약속은 아주 간단하죠. AI는 우리를 더 빠르고 똑똑하게 만들어줄 거야. 특히 새로운 걸 배울 땐 더더욱 그렇다고 믿고요.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AI의 장밋빛 미래죠. 자, 그럼 먼저 AI가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지 기존 연구 결과들부터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죠. 실제로 여러 연구를 보면 AI의 효과는 정말 입증됐어요. 콜센터 직원은 15%, 컨설턴트는 12% 이상 더 많은 일을 처리했고요. 개발자들은 작업 속도가 무려 55.5%나 빨라졌다고 합니다. 특히 이게 재밌는데 경험이 적은 신입 직원일수록 효과가 더 컸대요. 이렇게 보면 AI가 우리를 더 유능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연구자들은 여기서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. 과연 이게 진짜 실력으로 가는 지름길일까요? 아니면 학습 과정을 싹 건너뛰게 만드는 그냥 우회로에 불과한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설계했습니다. 이게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실험 설계는 아주 간단 영유했습니다. 개발자들을 딱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. 그리고 이전에 써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코딩 라이브러리를 주고 이걸로 과제를 해결해 보라고 한 거죠. 보시는 것처럼 한 그룹은 AI 도움 없이 정말 자기 힘으로만 라이브러리를 배워야 했고요. 다른 한 그룹은 AI 비서를 마음껏 쓸 수 있었습니다. 나머지 조건은 전부 똑같았죠. 이때 사용된 라이브러리가 트리오라는 건데 일부러 좀 덜 알려진 걸 골랐다고 해요. 왜냐? 참가자 대부분이 이걸 처음 봐야 정말 순수하게 새로운 걸 배우는 그 과정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. 자,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.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?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가장 먼저 작업 속도부터 볼게요. 당연히 AI를 쓴 그룹이 훨씬 빨랐을 거다. 다들 그렇게 생각했겠죠? 그런데 웬걸요? 놀랍게도 두 그룹이 과제를 끝내는 데 걸린 시간은 통계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. 속도는 비슷했다.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. 그러니까 이 과제를 통해서 그래서 뭘 배웠는데 이걸 확인했더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과제가 끝나고 나서 실력을 테스트하는 퀴즈를 봤거든요. 근데 AI 도움을 받은 그룹의 점수가 AI 없이 혼자 공부한 그룹보다 확연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. 점수 차이가 무려 마이너스 17%포인트였어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학교 성적으로 치면 A 받을 사람이 C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어마어마한 학습 격차인 거죠. 퀴즈 내용을 좀 더 뜯어보니까 특히 디버깅 능력에서 격차가 가장 컸어요. 디버깅이 뭐냐면 코드의 오류를 찾고 고치는 거잖아요. AI가 이걸 다 해주니까 스스로 머리 싸매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그냥 놓쳐버린 거죠. 아니, 그러면 AI를 쓰면 무조건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걸까요? 다행히 연구자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원인을 파고들기 시작했죠. 연구진이 참가자들의 화면을 전부 녹화해서 분석해 봤어요.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중요한 건 AI를 썼냐 안 썼냐가 아니었어요. 결정적인 차이는 AI를 어떻게 썼는지 바로 그 사용 방식에 있었습니다.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사용 방식이 나타난 거예요. 하나는 인지적 오프로딩,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생각하는 걸 AI한테 다 떠넘기는 방식이고요. 다른 하나는 인지적 참여, 이건 AI를 배움의 도구로 써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었죠. 이 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.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AI를 그야말로 목발처럼 썼습니다. 그냥 야, 코드 짜줘 하고 다 맡겨버리거나 좀 하다가 막히면 바로 AI한테 넘겨버리는 식이었죠. 특히 보세요. 오류 날 때마다 자기가 고민 안 하고 AI한테 고쳐달라고 했던 그룹은 퀴즈 점수가 24점, 거의 꼴찌였어요.
반면에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AI를 마치 개인 코치처럼 썼습니다.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이 생성 후 이해 패턴인데요. 일단 AI한테 코드를 만들게 해요.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코드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? 설명 좀 해줘. 라고 되물어본 거죠. 이 그룹의 점수는 무려 86점. 압도적이죠? AI의 답을 그냥 베끼는 게 아니라 그걸 학습 재료로 삼은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AI 시대에 어떻게 배우고 성장해야 할지 그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. 일단 AI를 써서 답을 얻으세요. 하지만 거기서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. 왜 이런 답이 나왔지? 다른 방법은 없어? 이 개념의 핵심이 뭐야?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. AI를 내 생각의 끝이 아니라 생각의 출발점으로 만드는 것. 바로 이겁니다.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. AI로 향상된 생산성이 역량으로 가는 지름길은 아니다. 와, 정말 이 문장 하나가 오늘 내용의 모든 걸 말해주네요.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. 여러분은 여러분의 AI를 어떻게 쓰실 건가요? 여러분의 실력을 갉아먹는 목발로 쓰시겠습니까? 아니면 여러분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든든한 코치로 만드시겠습니까?